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는 75의 남자입니다. 집안에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평생 손톱 밑에 기름때 마를 날 없이 일만 하느라 아내와 번듯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것이 그렇게 죄스럽고 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갈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줄 걸.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으러 다닐 걸. 후회가 물밀듯이 떠올라 홀로 목 놓아 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75년 평생은 오로지 자식들을 위한 질주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살며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 올리는 것이 자식들 앞길 비춰줄 유일한 훈장이라 믿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저처럼 손톱 밑에 검은 때 묻히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낡은 옷 한 벌을 10년 넘게 기워 입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병원 검진을 다녀온 날, 제가 평생을 걸어 얻어낸 그 훈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거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자식들의 대화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야, 미연아, 요즘 증여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상가로 물려받으면 세금 떼고 남는 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 계실 때 팔아서 현금으로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해. 오빠 말이 맞아. 아버지는 어차피 돈 쓸 줄도 모르시잖아. 저 낡은 옷 한 벌로 10년을 버티는 분인데 그 큰 돈 안고 가실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우리도 살지.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기댈 어른이 아니라 하루빨리 현금화해야 할 자산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모았던 그 돈들이 결국 자식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평생의 결실이었던 상가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내 몸과 같은 건물이었지만 자식들의 계산기 소리를 듣고 난 후에 그 벽돌 더미들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덜어내고 나니 수십 년간 짓눌려 있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저는 그 길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려 평생 처음으로 온 가족 크루즈 여행을 선포했습니다. 제 병명은 끝까지 입안에 머금은 채 그저 너희 고생 많으니 애비가 한턱 내겠다는 말로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 경비는 이 애비가 다 낼 테니 너희는 몸만 오너라. 제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늘 바쁘다며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던 자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을 비웠습니다. 크루즈에 도착한 자식들의 얼굴에는 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100원 한 장 아끼려 시장 바닥을 누비고 낡은 옷 한 벌로 10년을 버티던 아버지가 이런 호사를 부리니 자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함은 이내 아버지가 드디어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시려나 보다 하는 추잡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크루즈에 탑승하자마자 첫째 인구와 둘째 미연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꼬리는 실룩거리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의 귀찮음이 아닌 마치 보물단지를 대하는 듯한
정중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한 끼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식당에서 사내진미가 차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슨 밥 한 끼에 이런 돈을 써요? 라며 타박했을 자식들이 그날만큼은 연신 아버지 더 드세요. 아버지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하네요. 라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인구는 와인잔을 돌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 상가 건물 관리가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쪽 건물을 아주 좋은 조건에 매수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버지가 이참에 골치 아픈 건물은 정리하시고 현금으로 딱 지고 계시는 게 노후에도 훨씬 편하실 텐데. 그 말 속에 담긴 검은 속내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인이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건물을 팔아 본인의 사업 자금으로 나눠달라는 애걸복걸이었죠. 미연이 역시 지지 않고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오빠 말이 일리가 있어요. 요즘 증여세니 상속세니 얼마나 복잡한데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빠를 위해서도 또 저희를 위해서도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큰맘 먹고 여행까지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아빠가 얼마나 저희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들은 제가 건물을 이미 팔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이번 여행이 거액의 증여를 위한 사전 설명회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위해 껍질을 깐 랍스터 한 점, 제 잔에 채워진 비싼 술 한 잔, 그 모든 친절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 통장 잔고를 향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여행 내내 자식들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상가를 팔면 얼마가 남을까? 우리에게 얼마씩 돌아올까? 그 돈이면 대출부터 갚아야지. 푸른 바다를 보면서도 그들은 머릿속으로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외제차를 바꿀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손톱 밑에 기름때를 묻히며 그 건물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 건물의 벽돌 한 자 한 장에 어떤 눈물이 배어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놓을 마지막 열매를 누가 더 크게 가져갈 것인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호화로운 저녁 식사가 끝날 때마다 자식들은 제 방으로 찾아와 발을 주물러 주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그 추잡한 속내가 제 눈엔 너무도 투명하게 보였지만 저는 묵묵히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인색하다며 뒤돌아 욕하던 자식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효자로 돌변하는 그 가정스러운 모습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 밤 이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날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크루즈의 프라이빗 룸. 식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끝도 없이 차려졌습니다. 평생 손톱 밑에 기름때 묻혀가며 일만 하던 제가 아내에게 차마 사주지 못했던 그 비싼 음식들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식탁 앞에서 자식들은 음식의 맛을 음미하기는커녕 오로지 제 입술이 언제 열릴지만을 독사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첫째 인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짐짓, 걱정하는 말투로 침묵을 깼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아버지를 향한 배려 대신 숫자로 가득 찬 탐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크루즈의 하룻밤 숙박비에 식비까지 합치면 이번 여행 경비만 수천만 원은 좋게 깨질 텐데. 차라리 이 돈을 제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공장 설비 하나가 급한데 아버지는 이런 소모적인 일에 돈 쓰는 게 안 아까우세요? 인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둘째 미연이가 맞장구를 치며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아버지가 평생 처음 부려보는 호사가 자식들에게는 그저 본인들이 가져가야 할 자기 돈을 축내는 파렴치한 낭비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아빠. 우리 걱정해서 재산 정리해 주시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거칠애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저희가 무슨 어린이들도 아니고 이런 비싼 밥 먹는다고 좋아할 줄 아셨어요? 실속 있게 좀 해주세요, 실속 있게. 아빠 통장에서 이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제 가슴이 다 철렁해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에게 이 화려한 식탁은 부모와 자식이 나누는 마지막 정찬이 아니라 본인들이 상속받을 총액에서 차감되는 지출 내역서에 불과했던 겁니다. 호텔 체크아웃 비용을 계산할 때마다, 비싼 와인을 한 병 주문할 때마다 자식들의 미간은 눈에 띄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호텔 숙박비를 제 유산에서 빠져나갈 손실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휴대폰 화면에 띄어둔 가계부 앱을 연신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이면 대출 이자가 몇 달치인데. 입 밖으로 새어나온 그 혼잣말이 제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미연이는 한술 더 떠 아예 상속세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 눈앞에서 숫자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상가를 지금 명의 변경하면 세금이 이만큼인데 현금으로 주시면 우리가 증여세를 조금만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남은 돈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우리한테 넘겨주시는 게 아빠가 평생 고생하신 보람 아니겠어요? 75년 평생 자식들 앞길에 훈장이 되어주겠다며 상가 건물 하나 올리려 제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낡은 옷 한 벌로 10년을 버티고 남들이 휴가 갈 때 저는 공장 바닥에서 기름때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건물이건만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기댈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점 집어준 전복을 씹지도 않고 꿀꺽 삼키며 미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빠, 남은 경비는 그냥 깔끔하게 봉투에 담아서 우리 나눠줘, 응? 그 낯뜨거운 계산기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가 남긴 삶의 흔적들을 분해해서 각자의 주머니에 넣을 계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눈빛들을 마주하며 저는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비싼 술이 어찌나 쓰고 차갑던지 심장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밤 이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던 화려한 계산기가 멈추는 순간 그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상상하니 씁쓸한 웃음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는 유난히도 거칠게 테라스 난간을 때리고 있었고 저물어가는 달빛은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녁 식사 내내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로운 여행에 개미를 장식할
재산 분배의 순간이 드디어 왔다고 확신한 모양이었죠. 저는 자식들을 테라스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으로 후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평생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인구야, 미연아, 너희 이번 여행 즐거웠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인구는 상기된 얼굴로 제 곁에 바짝 다가앉았고 미연이는 이미 눈물을 흘릴 준비라도 된 듯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산의 전부다. 상가 건물은 이미 매각했다. 그리고 이번 여행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제 내 통장엔 10원 한 장 남아있지 않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흐르던 가식적인 미소와 정중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들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선 분노와 배신감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인구는 마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더니 이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부요? 제정신이세요? 아니,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동의도 없이 함부로 기부를 해요. 인구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저를 향해 뻗은 손가락은 부모를 향한 존경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제가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밤잠 설치며 아버지 비위 맞춘 거 안 보이세요? 아, 그 돈이면 제 회사를 살리고도 남을 돈인데 그 생판 남들에게 줘버려요? 아버지는 정말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미연이는 저를 향해 독한 노인네라며 비아냥거렸고 이럴 거면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지 그랬어요. 라며 모진 소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자식들의 아우성은 그 파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저를 몰아 세웠습니다. 평생 손톱 밑에 기름때를 묻히며 그들이 탐내던 건물을 지켰던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그것은 당연히 본인들의 몫이었고 저는 그 재산을 관리하던 관리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식들의 분노 어린 눈동자 속에서 저는 평생 읽어온 제 인생의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내야만 하는 당위성도 확신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테라스에서 자식들에 보여준 그 적나라한 모습이 제가 평생 그토록 사랑했던 내 새끼들의 진실이었습니다. 인구와 미연이는 이제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었어? 오빠가 아빠 잘 설득한다며.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통장은 비었지만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과 찢어지는 듯한 슬픔이 동시에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부 선언과 함께 자식들의 입에선 차마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저주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악에 받쳐 소리치는 자식들의 아우성을 묵묵히 견디며 저는 침대 곁에 두었던 낡은 보따리 하나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 동안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제 생명보다 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매를 키우며 밤잠을 설쳐가며 써내려갔던 육아일기와 사업 실패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록했던 비망록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들이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자식들의 눈엔 그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로 보였나 봅니다. 이게 다예요? 겨우 이런 종이 쪼가리 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이기적이고 독한 분이세요. 우리 인생이 이 종이 몇 장에 구제될 것 같으세요? 당장 돈 내놔요, 내 돈! 오빠, 포기해. 아빠 처음부터 우리 줄 생각 없었어.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야. 아빠, 이게 아빠가 말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평생 원망 속에서 살게 하는 게? 자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넘어 이제는 저를 부모가 아닌 인생의 앞길을 막는 원수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낡은 일기장 한 권을 집어들고 낮고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너희가 탐낸 그 상가는 이 애비가 10년 동안 옷 한 벌 안 사입고 손톱 밑에 기름때 묻혀가며 지은 거다. 하지만 그 건물보다 훨씬 귀한 건 내가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섰던 이 기록들이다. 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넘겨 나지막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인구가 돌치레로 알아누웠을 때 돈이 없어 약한 사바에 사 먹이지 못해 밤새 아이를 업고 눈길을 띄었던 젊은 아비의 참담한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엔 사업이 망해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면서도 집에 있을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 신발끈을 묶었던 지독한 삶의 의지가 배어 있었죠. 돈은 남겨주면 너희를 망치는 독이 되겠지만 이 기록은 너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되어줄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외면해도 이 안에는 너희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부모의 진심이 들어있어.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유산이다. 자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를 원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구는 제가 건넨 비망록을 낚아채듯 가져가 바닥에 내팽개쳐줬고 미연이는 아예 귀를 막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에겐 당장 눈앞에 빚을 갚아줄 현금 따발이 절실했지 늙은 아비의 고리타분한 교훈 따위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은 이 종이 뭉치가 원수처럼 느껴지고 저를 향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겠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도 나이를 먹고 세상 풍파에 치여 온몸이 부서지듯 아플 때 그때 비로소 그 빛바랜 종이 뭉치를 부여잡고 통곡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삶의 벼랑 끝에 서면 결국 부모가 남긴 그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 얼마나 단단한 동아줄이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저주하며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발치에 흩어진 일기장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거두어 품에 안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움을 사고 있을지언정 이 기록들이 언젠가 제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정확한 인생의 지도가 되어주길 간절히 기도하며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거센 밤바다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든 가방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상가 건물의 무게,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이라는 짐을
비로소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비어버린 통장을 품에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마치 하늘을 나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은 돌아오는 내내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빠져나오자마자 인구와 미연이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채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식들에게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진짜 삶을 돌려주었으니까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임자, 나 잘하고 왔지?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한 여행, 자식들 핑계대고 실컷 즐기다 왔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참으로 인자해 보였습니다. 돈 한 푼 남기지 못한 못난 애비라며 자식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인생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발자취에서 어떤 향기가 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을 오로지 저를 위해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을 갈무리하며 조용히 보내려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남겨줄 것이 없으니 걱정도 없는 이 평온함. 75년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이 진정한 자유가 바로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상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고 떠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돈 한 푼을 고민하기보다 오늘 내가 자식에게 보여줄 멋진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멋진 분이셨어. 라고 회상할 수 있는 당당한 뒷모습입니다. 오늘 전해주신 이 묵직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